24년 5월 교육청 스투 문항이고요. 됐어? 10번, 12번, 14번, 20번, 22번 5개의 문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0번 문항이고요. 속도와 거리 문항이죠.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간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따다닥이다 되어 있는 거죠. 자, 시각 0에서 2까지 두 점이 움직이는 거리가 같도록 됐습니까? 움직이는 거리는 뭡니까? VT 선도에서 VT, 즉 속도와 시간 선도에서는요. 뭐지? X축을 둘러싸인 넓이죠. 됐어? 따라서 일단 V1부터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돼서 얘가 뭡니까? 주어진 거 V1이야. 됐어? 3t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인 상태에서 요렇게 올라가지. 그런데 0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해서 2를 잡고 0이면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넓이 구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1 절대값 할 필요 없죠? 양수니까 t라고 쓰면 되는 거죠. 적분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런 써도 x지. 자, 이 상수라는 거는요. 요렇게 써놓고 0과 2를 넣고 요 상수는 요 간격에다가 2 곱하니까 플러스 2 상수는 뒤로 빼버립니다. 하여튼간 알아서 풀면 되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8 나오니까 이 문제는 10이 나옵니다. 즉 이 넓이 10만큼 그치 움직인 거리는 총 10만큼 정확하게 말하면 10만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두 번째, 요렇게 되는데, 어휴, 1차죠.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기울기. 그런데, 움직인 거리니까, 다시 말할게, X축으로 둘러싼 넓이야.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주어진 거. 여기를 2라고 잡겠습니다. 됐어? 요렇게 사각형이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이 4, 2, 8밖에 안 나오지. 따라서 10이 나오기 위해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됐어? 요렇게 내려간다면 자, 여기서 요렇게 내려간다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됐어?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0만 되면 되지. 근데 뭐 굳이 이런 거 신경 씁니까? 귀찮게. 요렇게 되는데 요 넓이가 8이죠. 요 길이 2, 요 길이 4. 됐어? 10이 나오기 위해선 여기가 2가 나오면 되지? 됐어? 요 길이가 2야. 됐어? 따라서 여기가 넓이가 2가 나오기 위해선 요 길이도 2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2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감소해야 된다. 그럼 M값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 하나는 구했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 다른 형태는요, 다르게 구해야 되는 거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10이다라는 말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요렇게 출발하는데, 마이너스 4 이쯤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2야.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요 넓이가 뭐가 나오게끔 잡으면 됩니까? 10이 나오게끔 잡으면 되죠. 그럴 때 요 기울기가 M입니다. 됐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4.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 됐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로 할까요? 그냥 머리 쓰지 말까요? 머리 쓸까요? 머리 안 쓸까요? 됐어? 이거 뭐 닮음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거 합시다. 귀찮네요. 그죠? y는 mt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x절편이야. 됐어? x절편은 뭡니까? 이게 0이 되는 값 따라서 n분의 4가 되는 것 같은데요. n분의 4. 여기는 2를 집어넣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2n 빼기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는요. 됐어? 2분의 1 곱하기 요거 높이 붙었을까요? 4. 요거는 뭡니까? n분의 4. 당연히 m값은 양수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이야. 됐어? 요 길이는요. 2 빼기 n분의 4. 요 높이는요. 요 양수죠. 따라서 2n 빼기 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됐니?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 전체 정리할게요. n분의 16, 8 더하기
됐어? 이거 2m으로 뺄게요. 2m분의 1. 됐어? 이거 m을 밖으로 빼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m 빼기 4. 따라서 2m 빼기 4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요 넓이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이 정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됐어? 뭐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양면에 2m을 곱해. 맞아. 2m을 곱하고 m에 대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m값을 구하면요. 이 m값은 뭐가 나옵니까? 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됐어? 따라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니까 답은 5번. 7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속도와 시간에 나와 있는 형태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다? 그치? 주어진 이동 거리와 같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10번 문항이었습니다. 12번 문항이고요. 정적분의 활용, 넓이 문항입니다. 됐습니까?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고 y는 2분의 1x야. 맞아. 이 직선과 이러한 식으로 만난다. 이럴 때 두 개의 뭐가 같다? 넓이가 같았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뭘 구해라? fx를 구하고 fx를 구해서 f2를 넣는데 넓이가 같을 때 fx를 구해서 2를 넣는데 a와 b의 길이가 루트 5다라는 것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됐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길이입니다.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직선이야. 그 다음에 교점이야. 직선과 곡선이야. 됐어? 교점의 길이. 교점의 길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 1.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됐어? 이해 가니 안 가니? 하나는 뭐야? 내가 기울기 이용해야 되고요. 하나는 뭡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항. 고등학교 1학년 내신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나온 형태의 문항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떠한 곡선이 있는데, 자, 뭐 내려갔던 올라갔던지 간에, 자, 요렇게 있는데,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얘기하면, 요 삼각형을 딱 만들어. 됐어? 기울기는 몇입니까? 2분의 1이야. 교점의 길이는 몇입니까? 루트 5라고 되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2K라고 놓으면 이거 K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죠. 대답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K값 자체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대답해. 2, 1, 루트 5 맞아? 틀려. 피타고라스 안 맞잖아. 따라서 이 형태에서 여기에 길이를 주는 거는 루트 5라고 주는 건 X좌표의 뭡니까? 요 좌표와 요 좌표 간의 요 길이가 얼마다? 2라는 걸 준 겁니다. 됐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뭡니까? 치수함수와 1차 함수, 로그함수와 1차 함수. 맞아? 치수 로그와 직선의 구조에서 많이 나온 형태지. 교점의 길이를 줬을 때. 따라서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선 뻔한 거죠.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 뺄셈꼴 함수를 만드는 거죠. fx 마이너스 2분의 1x를 뭐라고 놓을까요? gx라고 놓는다면 요 놈의 그래프는 뻔하죠. 뺄셈꼴 함수. 어차피 접선이죠. 맞아. 0에 접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gx 맞아. 이랬을 때 요 값이 0이 되고요.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형태에서 gx라는 함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얘가 f의 뭘 구해? 1값을 구하는 건가요? f의 1값을 구하는 거는 여기다 1을 집어넣잖아요. 1 집어넣고 2분의 1이잖아. 맞아? g 1값만 구하면 f 1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넓이를 뭐라고 해?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 S2. 넓이는 변하지 않죠. 얘가 따라서 이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접하죠. 접하니까 x의 제곱. 4차 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죠. 4차 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 x-알파에 x-알파 플러스 2, 뭐 알파 마이너스 2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인테그랄 맞습니까?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니까 0부터 뭐? 알파 플러스 2까지 맞습니까? 얘가 여기다 쓸까요? 인테그랄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알파 플러스 2까지 함수는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dx가 얼마다? 0이다. 이 상태에서 알파 값을 구하는 겁니다. 됐어?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놓으면요. 됐어? 식을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상당히 짜증나지. 차라리 이렇게 잡느니 어떻게 잡는 게 맞습니까? 여기를 뭐로 잡고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잡고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더 편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이 함수는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아놓으면 요 gx의 함수는 x의 제곱에 뭐가 됩니까? x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그 다음에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맞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0부터 알파까지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dx를 했을 때 0입니다. 됐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하면요. 이 알파 값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됐어? 얘가니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하면 당연히 이 알파 값은 5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온다고요. 이 식까지 정리를 하면 그렇다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 값이 뭡니까? 3하고 5가 되는 거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맞아? 따라서 이것도 복잡하고 저 볼 땐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다소나마 이걸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여기를요. 주어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요 간격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잖아. 그럼 요 간격이 2라는 거잖아. 됐어? 이렇게 얘기할까 얘들아?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갖고 정적분 값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됐어? 따라서 자 요거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좀 그려볼까요?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요렇게 접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을 라라라라 요거를요. 그죠? 요 주어져 있는 형태를 y축 여기를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는 거지. 내 말 알아들었니?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까요?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주어져 있는 함수는 뭔지는 모르겠고 자 뭔지는 모르겠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알파부터 2까지 마이너스 알파부터 2까지 됐어? 접하니까 x 플러스 알파의 전체의 제곱에 x에 x 마이너스 2의 dx 하면 요게 0이 나오면 되는 거겠지. 맞아? 얘가 그럼 봐봐. 요거를 적분해서 알파 값을 구하면 잘 봐. 3이 나왔다고 3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됐어? 자, 이쪽 봐. 여기 봐. 여기 봐. 3이 나왔어. 3이 나오면요. 요 간격이 얼마야? 3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를 0, 3, 5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쪽 봐. 이렇게 놓으면요. 이거 정적분하면서 마이너스 알파와 2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왜 이렇게 나? 이걸 뭐라고 놓는 게 나? 그냥 알파로 놓는 게 낫겠지. 얘가 안 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주어져 있는 식에서 뭐만 변해? 여기가 뭐가 변하겠습니까? 어차피 계산은 또 동일해. 여기는 뭐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맞아? 전부 다 마이너스가 옆편에 이렇게. 맞아?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2까지 하면 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제일 계산이 편한 방법은요. 2하고 알파를 바꾼다고 해서 0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맞아? 이렇게 놓고 나서 적분을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놓고 와서 적분을 한 상태에서 요식 자체가 몇 차식입니다. 자, 확인해봐. 몇 차식이야? 대답해. 몇 차식? 요게 3차식이 나오지. 맞아? 틀려? 예, x에 대한 3차식이 나. 맞아? 적분해서 이거와 이걸 집어넣어 버리잖아. 뭐 큰 문제 있어. 알파가 음수인데. 이해가 안 가? 그럼 알파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을 풀면요. 요 알파 값을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산법이 편한지 그건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됐어? 요렇게 놓는 거. 물론 이 상태에서 식을 세울 거면요.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2로 세우는 게 좋고요. 평행 이동하면 요렇게 세우면요.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로 놓고 나서 요렇게 해서 정적분해갖고 알파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봐봐. 알파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됐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0, 3, 5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 함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x의 제곱에 x 빼기 3에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뭐가요? gx가. 이 상태에서 2를 집어넣고 마무리 처리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한 거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다른 식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3차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식이 3차로 주어져 있으면 3차로 주어지면 3차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뭐 얘들아 하지? 식이 있지. 그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식으로 해결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형태의 문항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식을 정리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됐지? 12번이었나요? 예, 10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12번 문항이었습니다. 14번 문항이고요. 됐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떠한 곡선이 있고요. 여기서 요렇게 간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죠. FT야. 맞아. 이게 F'T. 됐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쓰지. 뭐야? Y 빼기 FT 빼기 F'T. 그 다음에 F'T, X-T. 이걸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에 X절편하고 Y절편은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했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Y절편은 뭡니까? FT, X에다 0 넣고 정리하면 TF'T가 나오는 거고요. 됐어? X절편은, 됐어? 이것도 기억해야 돼. T 빼기 위에 뭡니까? FT가 되고 밑에는 F'T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됐어?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이죠. 됐어? 자, 14번 문항 풀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됐어?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 접선의 y절편이 gt입니다. 됐어? 따라서 이게 gt입니다. 됐어? 얘가 gt야. 자, 이럴 때 두 함수 fx와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전부 다 k로 빼버린 거죠. 얘가 설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라는 걸 해석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야. 됐어? 그럼 둘 다 0이라는 거죠. 됐어? 둘 다 0이다. 이건 해석했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fk가 뭡니까? 0이야. and 됐어? 그 다음에 gk가 0입니다. gk 여기다가 gk를 집어넣읍시다. 됐어? k를 넣으면 fk 마이너스 t의 f'k가 0이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거 그냥 넣은 거잖아. 그치?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두 개를 어떻게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fk가 0이야. 따라서 fk는 0이기 때문에 n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마이너스도 필요가 없지.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t가 아니라 k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요. 여기는 k의 f't가 t래. f'k가 0. 앞에 실수했으면 바꾸십시오. 그죠? t라고 썼으면 전부 다 k로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and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얘들아?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지? 교집합이죠. 됐어?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다. 됐어? 그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얘도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얘도 두 개 이상 있어야지 두 개의 교집합이 두 개가 나오겠지. 맞아? 공통근이니까. 맞아? 얘가 따라서 3차 형태가 그냥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자, 따라서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결론부터 몇일 때? 3개일 때.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거의 집합은 이에서 K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얘는 PQR이 나오는 거지. 얘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주어져 있는 형태. 여기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 알파의 접선의 기울기 0,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의 값은요.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지. 거기다가 여기 있습니다. K값. 뭐?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치? 이것과 이것을 뭐 했을 때? 교집합했을 때. 즉, 공통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떨어져야 돼. 얘가.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P하고 알파, 베타 같지 않고요. Q하고도 알파, 베타 같지 않아. 얘가 따라서 만약에 P, Q, R 중에서 하나가 0이라고 하면 몇 개 나와? 1개 나오는 겁니다. 1개. 얘가 1개. 공통은요. 됐습니까? 공통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가. 그치? 하나밖에 안 나와. 또는
PQR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통근이 없습니다. 0개가 나오든지 1개가 나오지. 따라서 안 됩니다. 됐어?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3차 방정식이 1개가 나와도 안 되고 3개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 결론은 2개밖에 없겠죠. 즉 이러한 축 위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접하다가 올라가든지 또는 뭐 2개를 동시에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든지. 됐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P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Q라고 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P하고 Q밖에 안 나와. 얘가. 그리고 접선의 길게 0이 되는 점이니까 P가 나와. P가. 맞아? P가 나오고 요 점을 알파라고 얘기할까요? 요 점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알파가 나와. 됐어? 다시 말할게. 공통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P하고 Q가 공통근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근데 하나는 뭐가 있어? 0이 있습니다. 0. 왜? 여기 있으니까. 알파가 P가 될 수도, 알파는 P나 Q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공통근이 2개 나오기 위해서는 P는 공통근이니까 결국은 Q가 0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Q가 0이 된다는 말은 여기가 0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가 P지 0이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즉 Y축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석 끝났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즉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는 주어져 있는 3차 함수의 모양새는 뭐가 되든지 다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잡히고 요렇게 잡히든지 또는 주어진 형태에서 올라가다가 요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봐봐. 이제 이 2개의 그래프 중에서 0이야 요 그래프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지. 자, 1이라는 값입니다. 1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어? 뭐 대충 여기에서 1이라는 값은 여쪽에 있겠지. 얘가 아니 안 가니?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면은 자 F1 값은 양수고 G1 값은 음수야. 됐어? 2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기도 해. 근데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1값이 여기야. 1값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함수값은 양수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G1의 값이지. G1이 뭔데? Y절편의 값이 Y절편 맞아? 자 여기서 그건 Y절편 값은 또 음수가 될 것 같기도 해. 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까?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그냥 놔두고 우리는 뭐로 풀 거야? 어차피 여기부터 식으로 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어져 있는 형태 요 값을 뭐라고 할까요? 요 값을요. 됐어? 요 값을. 자 문자 안 쓴 거 P라는 문자를 쓸까요? P라는 문자를 쓸까요? K라는 문자도 있고 하니까 P라는 문자를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뭐가 되는 겁니까? 0과 P, 즉 x하고 x-p의 제곱이고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얘가 P의 값 자체가 양수가 나오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 P의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오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야. 되니? 그치?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 그러면 gx라는 값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 gx는 좀 그런데. 자, 아까 뭐라고 할까요? gt라고 쓰겠습니다. 됐어? 뭐, 그치? 변수 자체를 내 맘대로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치? 그럼 얼마가 됩니까? ft 빼기 tf 프라임 t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거지? 얘가 자, 뭐 미분은 일단 미분 같은 거 하기 전에요.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됐어? 4F1 더하기 2의 G1. 여기다 G1을 집어넣으면요. 됐어?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F 뭐? 1 더하기죠. 1 빼기 여기다 2배하면 몇이야? 1을 면 2F 프라임 1 괜찮습니까? 이퀄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져 있는 형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요. 됐어? 얘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 6F1 빼기 2F 프라임 1 됐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됐어? 수식 틀렸으면 얘기하시고요. 안 틀렸으면 끝까지 몰고 갑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자, 이제 비로소 우리는 GT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됐어? GT는 의미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요.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나면서 2를 써주는 거지.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실래요? 약간 이상하네. 식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나? 안 틀렸으면 계속 갑니다. 틀렸으면 얘기하시고요. 1을 집어넣으면요. 1 빼기 p야. 됐어? 1 빼기 p의 전체의 제곱 1을 넣으면 더하기 2의 1 빼기 p. 됐습니까? 6 빼야 되니까 6개. 여기 몇 개야? 12개. 괜찮습니까? 다시요. 됐어? 여기다 1을 넣으면 x 1 빼기 p의 전체의 제곱 1을 집어넣으면요. 2에다가 1 빼기 p. 맞아? 거기에 몇 배? 6 빼야지. 마이너스 뭡니까? 잠시만요. 예, 잘 실수했네요. 그죠? 지웁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얘들아? 1 빼기 p의 전체의 제곱에 6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배 해야 되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p의 제곱에 1을 집어넣으면 그치? 근데 몇 배? 2배 해야 되니까 2개가 나오고 9개. 그 다음에 빼기 4개에 1 빼기 p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1. 맞아? 그러면 4 보이십니까? 자, 주어져 있는 형태. 보여? 됐어? 뭐라고 할까요? 4q의 제곱 보여? 마이너스 정리해봐. 됐어? 마이너스 4. 그 다음 몇이야?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아,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 예, 둘 다, 마이너스 맞나요?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q가 되고요. 됐어? 더하기 1 이퀄 0이 나오는 건가요? 맞아. 따라서 q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q의 값은 2q-1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됐어? 2분의 1. 됐어?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1 빼기 p가 2분의 1이다. 됐어? 그럼 p 값이 2분의 1. 따라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 2분의 1이 맞는 겁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fx가 완성되고 4를 넣어서 마감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형태의 문항도 결론은 어디만 해석하면 돼? 여기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형태의 문항은 아니지. 14번이었습니다. 20번 문항이고 함수의 극한 문항입니다.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쳐. 됐어? 이걸 만족하는 뭡니까, 얘들아? 이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항등식. 항등식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수치 대입이지. 숫자를 넣을 만한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잘 봐요. 깔끔하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오른쪽 0 나오지. 맞아? 따라서 x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0 나오지. 자, 확인해. 됐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0, 0. 됐어? 0을 집어넣으면 3치 0이지. 따라서 g의 0이 바로 0입니다. 됐어? 두 번째. 됐어? g의 0은 0이다. 됐어? 자,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숫자. 여기도 괜찮은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6이라는 숫자죠? x에 6을 집어넣습니다. 됐어? 여기 밑에다 쓸게요. 6f6은요. 됐어? 여기다 6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마이너스 6의 세제곱 곱하기 2의 6의 세제곱. 됐습니까? 제곱인가요? 6의 제곱. 맞아? 따라서 f에다가 6의 값은 6으로 나눠 마이너스 36 더하기 라라락 12 나오는 것 같습니다. 6 하나 날리고서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4. 따라서 f의 6은 마이너스 24라는 식을 얻을 수 있지? 자, 밑에다 정보 적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g의 0은 0이다. 그 다음에 f의 6은 라라락 마이너스 24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항등식의 수치 대비였고요. 됐어? 지웁니다. 자, 이걸 만족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거고 상수 k에 대해서 요 극한값이 있는데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근데 k는 0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부터 뒤에 거. 얘 0 되면 안 되겠죠? 애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지. 결론은 뭡니까? 다항식이니까 뭐야? 최고차 논리입니다. 됐어? 따라서 자 이렇게 할까요? fx가 있고요.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gx가 있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어. fx가 만약에 1차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2차가 되는 거고요. 이가 2차면 뭐가 되는 거야? 4차가 되는 거고요. 됐어? 대답해. 그 다음에 여기가 3차가 되면은 이게 6차가 되는 거지. 항상 모든 형태의 문항을 볼 때는 무한대를 먼저 보는 거는 기본적인 거지. 얘가. 따라서 밑에 있는 것부터 확인할게요. 3차, 6차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3차 몇 차이면 이거? 불러. 4차지. 그 다음에 얘가 6차지. 6차에다 1차 곱하면 몇 차야? 7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차수가 안 맞죠? 2차, 4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2차는 몇 알? 3차지.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4차 넣으면 뭐야? 5차지. 말이 안 됩니다. 맞아? 얘가 그렇다고 fx가 더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야? 1차, 2차, 3차에도 온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1차야. 1차는 몇 차야? 2차지. 여기다가 2차를 넣어. 됐어? 얘가 그럼 뭐가 나옵니까? 3차인데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따라서 빙고. 1차, 2차입니다.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fx하고 gx가 있는데 얘는 몇 차라고 했어? 1차, 2차라고 얘기했지? 맞아? 1차니까 일단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뭘 쓸까요? px 제곱 더하기 qx까지만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확인. 됐어? 자, 그럼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극한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거로 갑니다. 됐어? 물론 이 값 자체가 이쪽 봐. 이거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쪽 안 봐.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두 개를 곱해서 k 값을 나오는데 두 개의 극한을 곱해서 k가 나오는데 k가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확인. 뭐부터 확인해야 돼? 2를 집어넣어야 돼. 분모에다가. 즉 극한은 뭐야? 분모가 0이 될 때와 0이 되지 않을 때로 나눈다고 했지. 따라서 2를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가 2를요. 어디에다가 준식입니다. 주어진 식. 이너 EFE equal 이너 EGE 이해가 안 가? 자, 뒤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뒤에 건 죽어버리지? 그럼 FE와 GE가 같다. 됐어? 결론. 아,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2를 집어넣는 순간 G1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됐니? 자, 2를 집어넣을 때 0이 나오지?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지? 이거 썼어? 바로 쓰겠습니다.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Q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뭐? PX가 되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다면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집어넣어야지. 이제 뭡니까? 최고차 논리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최고차만 잡아내겠습니다. 됐어? 자, fx야. 그럼 ax만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ax축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 3 안 쓰면 바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차수 3차를 없애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3을 적고요. 3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px의 제곱 마이너스 px를 적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적겠습니다. 왜? 이쪽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이쪽도 몇 차식이 나와야 돼? 2차식. 됐어? 자, 지금부터 3차 계수만 불러와. 3차 계수. 요렇게 부르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p. 됐어?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에 x 몇 개야? 3개. 끝났습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거 2차 부르겠습니다. 됐어? 2차. 여기서 요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 불러. 2분의 1에 p. 이렇게 부르면 몇이야? 불러. 3p. 또 있죠? 플러스 뭐? 2. 여기 x의 제곱 괜찮습니까? 그러면 차수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0이 나와야 되지. p값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빙고. 됐어? 이거 확인될 수 있죠? 자, p 집어넣어 불러. p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땐 빨리빨리 바꿔. 맞아?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가 안 가? 됐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게 a야. p 값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됐어?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입니까? 플러스 2입니까?
근데 요게 뭐가 나와야 돼? 여기 2차계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죠? 그럼 A 값 얼마야? 됐습니다. 자, 여기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마이너스 5x 하나 더. 여기 있습니다. 6이 마이너스 24. 6 집어넣을까요? 됐어? 그럼 얼마야? 플러스 6. 됐어? 요렇게 해서 fx하고 gx가 끝났습니다. 됐어? 끝났어. 그러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2로 갈 때 됐어? 자,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 마이너스 2x니까 2x 뭐? 제곱 플러 그 다음 아유 그치? 위에서 아래를 빼. 마이너스 7x 맞아. 자, 위에서 아래를 빼 얼마야? 뭐 플러스 6 괜찮습니까? 자, 확인해봐. 2 집어넣잖아요. 2 집어넣으면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자, 위에는 뭡니까? gx-1이지. 이해 가십니까? 자, 따라서 이럴 때에는요, 마이너스 2x에 x 플러스 1 괜찮습니까? 자,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x-1을 집어넣으면, 됐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x, 됐어? 곱하기, 뭐, 요 뒤에 거는 그냥 숫자로 합시다. 자, 이거 제곱하면은요, 요거를 제곱하면 25x 제곱, 됐어? 밑에 있는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됐습니까? 봐, 이건 뭐합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던지요. x 인수분해를 하던지 아니면 높이탈을 써서 미분하던지 알아서 하면 답 나오겠지?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의미 있는 숫자 0과 6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부터 출발하고요. 됐어? 그 다음에 유한학점값으로 가는 거와 무한대로 가는 거는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이용해서 차수를 추론해내는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됐습니까? 20번 문항이었습니다. 22번 문항이고요. 도함수의 활용 문항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곱셈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x가 A에서 fx와 gx를 곱했는데 얘가 연속입니다. 됐어? 그런데 이 fx가 만약에 불연속이잖아요. 이 fx가 불연속이면 이 gx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첫 번째 1은 뭡니까? 이 함수가 만약에 연속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즉, a지.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반드시 0을 통과하는, a, 0을 통과하는 연속함수면 무조건 곱했을 때 연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불연속인데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갖는 불연속일 때야. 뭐 무한대 가면 좀 곤란하고. 됐어?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면 곱해서 연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문제야. 여기서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 이렇게 해서 A라고 합시다. fx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다고 할게요.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는데 뭐 운이 좋게 이렇게 할까요? X축이 여기 있어. X축이 여기 있는데 자, 뭐 점은 어디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을까요? 여기야. 지금 이론적인 거 백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와 관련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주어진 거 A, 만약에 K라고 할게요. 요거를요. A,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됐어? 그러면 GX도 불연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 요렇게 해서 불연속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서는 뭐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 값 자체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할까요? 자, 어차피 이쪽에 죄송합니다. 이쪽에 색칠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 색칠이 돼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요 값을 뭐라고 할까요? 요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됐어? 여기가 A야. 됐어? A, P라고 할게요. 요 점은요. A, 마이너스 P라고 할게요. 됐어? 그럼 편하게 할게요. 함수값부터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 함수값. 함수값은 뭡니까? K죠.
함수값은 뭡니까? P죠.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AP가 나오는 거죠. 우극한은요? 됐어? 우극한은 오른쪽 극한 여기야 마이너스 K죠. 오른쪽 극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P. 따라서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P를 곱해봐. 역시 뭐가 나와? AP가 나오는 거지. 자극한이지. 됐어? 이제 뭐야? 왼쪽 극한 여기 요 값이야. 뭐가 나와? K가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와? P가 나오죠. 곱해봐. AP가 나오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요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즉 x가 a에서 이 함수의 곱이 연속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지? 일단 자, 이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출발합니다. 됐어? 자, 문제부터 읽을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사차함수. 따라서 자, 양수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요 극값과 요 극값과 요 극값 자체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갖는 사차함수 fx와 두 함수 중에서 gx는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x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살짝 x축 하나 그려놓고요. x축 하나 그려놓고 4x. 자, 어떻게 올라갑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됐어? 요 값 자체가 몇이야?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어? 여기는 애들아지 조금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이거 x 오타입니다. x가 a보다 작을 때하고 x가 a보다 클 때, 즉 a를 경계로 해서 바뀌는 거죠. 만약에 a 값이 요쪽에 있다면, x 값이 여기에 있다면, a 값이 여기 있으면 뭐로 올라가라? 4x로 올라가라. 4x 됐어? 요렇게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서 이거 빵꾸 틀고 여기에서 따다다다 갈아타면서 요렇게 내려와라. 이런 뜻이야. 됐어? 하나 더 할까요? 만약에 a 값이 이쪽에 있다면 4x 요걸로 올라가. 여기 올라가. 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는 빼고 여기에서 요쪽에서 자, 요걸로 갈아타라. 그래서 요렇게 갈아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A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뜻이야. 이게 바로 HX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뭔지는 알 거라고 보고 요걸 HX, 즉 갈아타는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가부터 해석할게요. 밑에 있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됐어? 처음 보는 거 아니면 뭐 이거 예전에 이거 설명 많이 했던 형태의 문항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GX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GX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fx 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얘가. 근데 또 하나, 그치? 첫 번째를 이거라면 두 번째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됐어? 뭘 알아야 됩니까? 자, fx가 절대값 gx. 그치? g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 중요한 거야. 됐어? 즉, fx가 절대값이다. 즉, 무슨 말이야? 0보다 크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따라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됐어? fx가 0보다 크니까 타차함수야. 어떻게 할까요? 이 형태? 이거 일단 그래. 이거 일단 접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g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x축 대칭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야. 같은 만큼 떨어져 있어 요점.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 요점.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gx는 뭡니까? 라고 하잖아. gx는 원전이 위에 있는 이 함수가 되거나 또는 원전이 밑에 있는 이 함수가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얘가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두 개만 할게.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렇게 갖고 요렇게 할게. 이렇게 덮게. 그러면 이 함수가 자 여기까지 밑에 걸 타고 가. 여기서 밑에 걸 타고 가다가 뭐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 찍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갈아타.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퀄 넣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퀄 빼고 여기서 요렇게 갈아타. 뭐 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둘 중에 그치 뭐야 여기 함수값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데나 표시하면 되지.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갈아태는 위치를 너희들 마음대로 갈아타라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절수 x에서 만족하지? 자, 즉 여기까지는 밑에 있는 함수, 즉 마이너스 fx를 타다가 위에서 여기부터 요 사이에는 그치 fx를 타다가 다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fx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됐어? 앞에 거 해석했고요. 두 번째, 이건 또 뭡니까? 됐어? 이건 또 뭡니까? 됐어? 잘 모르겠으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석하는데 x 더하기 k니까요. x 더하기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 딱 보는 순간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g 프라임 x 플러스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쉽게 x라는 값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요렇게요. 잘 모르겠으면 설명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되겠죠? 됐어? 자, 이런 뜻이야. 자, 그냥 편안하게 이런 그냥 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요 값이 뭡니까? 요 값이 x야. 지금 너 변수는 뭡니까? t가 변수야. 그래서 요 점 자체가 뭡니까? x에다가 gx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x 더하기 t라고 쓰고요. 빼기 x라고 써. 그러면 요게 뭡니까? x gx라는 점이지. 그러면 x 플러스 t, x 플러스 t, 즉, 요 점이 따다다다닥 해서 x 플러스 t, t 값은 양수니까요. 이렇게 놓으면요. 요 점은요, x 플러스 t, g의 x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맞아? 자, 이 극한 보지 마시고요. 됐어? t 값은 양수만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입니다. 얘가. 그런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 t 값이 0으로 갑니다. 근데 플러스야, 플러스. 됐어? t 값은 양수라고. 따라서 0으로 가면요. 요 점이 여기로 붙지? 그러면 흰 점과 빨간 점, 거의 붙어. 눈으로 구별 못한다고 얘기했지? 요 흰 점과 빨간 점, 붙어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됩니다. 됐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말로는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하고요. 기하적 의미는, 됐어?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오른쪽이다. 물론 이런 표현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요랬더니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 값이 자 f 프라임 x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값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절대값이 더 중요해. 즉 무슨 말이야? 이것 또한 g 프라임 x 자체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변수야. x가 변하는데 하여튼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g의 x 플러스는 뭐 한다? 뭐 증가한다 라고 적어 놓을까요? 증가한다. 됐어?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가 조건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는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요. 자, fx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fx는 뭐라고 얘기했어? 자, fx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차 함수고 그 값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얘가 그럼 x축 위에 붕 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콜이 붙어 있으니까 x축에 한 점 정도는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요 점에서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부터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요거에서 이런 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접하는 게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문제들은. 진짜 이렇게 되면 뭔지 하나도 없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하고 좋아.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이게서 가장 까다로운 건 늘 그렇죠. 4차 함수의 개형으로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얘가 아니 찾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거나 그려야 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그려놓고 나서 문제의 의미를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버리고 다른 걸 끄집어 당기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운이 좋으면 빨리 푸는 거고 운이 나쁘면 늦게 푸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보여드리는 거야. 결론부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하여튼 요렇게 얘기를 할게. 됐어? 자, 그렇다면은 이거 얘기 전에 이걸 더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잘 봐.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볼게. 주어져 있는 형태. 이거 일단 보지 말고요. 자, 만약에 gx가 요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fx가 4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뭐야? 여기 이거에 대한 의미성, 즉 요 의미성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주어져 있는 형태가 f야. 그럼 g는 뭔데? 여기서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떨어지는 거지. 어디서 갈아타도 관계는 없어. 근데 봐봐. 만약에 x가 여기야. 됐어? x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합시다. x가 여기 있는 점이야. 그치? 그럼 봐봐. x의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치? x라는 점에서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크다. 자, 이 점 봐봐. 이 점에서는 요 점과 옆에 있는 점 연결해봐. 그럼 내려가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찍으면 얘는 올라가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하면은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x가 여기 있을 때 gx는 뭡니까? 요 점이 되는 거지 요 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 가십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즉 x 플러스에서는 증가한다. x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x가 여기 있으면 x의 오른쪽에서는 감소하잖아. 안 되잖아. 이해가니? 이해가 안 가? 이해가니? 그럼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x의 오른쪽에 증가해야 되니까 요 점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x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럼 x의 오른쪽에서 증가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되는 거지. 증가해야 된다. 됐어? 증가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됐어? 따라서 gx는 뭐야? gx는 간결하게 얘기한다면 자, 이런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선 증가하는 쪽, 여기에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요 점에서 이쪽으로 갈아타면서 또 올라가 줘야 돼. 계속 올라가는 쪽만 해야 돼. 즉 극답에서 올라가는 쪽을 갈아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봐봐. 요 두 개의 점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거든요. 하나를 찍는데 이 상태 생각해봐.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f'x 쉽게 말하면 봐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와야 되잖아. 됐어? 그러면 얘도 뭐야? 0이 나와야 돼. 오른쪽에서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점이 됐어? 여기 있어야지. 자, 요 점이 요 점에 있어야지 요 점과 오른쪽을 찍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이 둘 중에 뭐야? 점은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 채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채워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를 비우고 이쪽에 채워주면 요 값이 x라고 해봐. 여기 x. 됐어? 그럼 여기야. 됐어? 요 점 자체가. 됐어? 요 점 자체가 여기야. 그지? 그러면 요 점은 뭡니까? 요 점은. 요 점은요. x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점이 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야 돼. 얘가 바로 옆에 있는 점이지? 얘가? 그러니까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와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얘가? 뭐 그런 겁니다. 됐어? 알아들었습니까? 즉 gx는 뭡니까? fx가 있는데 fx 또는 마이너스 f야. f나 마이너스 f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속을 선택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무조건 어디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점에다가 박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면 얘가 f야. 그럼 g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잖아.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같은 거리만큼 여기 이만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이만큼. 됐어? 따라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퉁 떨어지지. 얘가? 그러면 여기서 gx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됐어? 올라가는 함수만 표시합니다. 자, 여기는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빼고 여기서 갈아탑니다. 여기서 갈아타서 여기서 점 찍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빵꾸를 딱 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한 상태에서 또 올라갑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기 빵꾸, 됐어? 여기 빵꾸를 뚫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색깔을 칠하고 또 요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gx는 뭡니까?
이 구간, 여기는 요 노란색. 여기부터 여기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GXG, 그리고 나서 밑에 걸 보십니다. GX하고 HX를 곱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좀 지울게요. 세 번째, 나라는 건 뭡니까? 주어진 어떤 함수가 있는데, 됐어?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를 곱했을 때 그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GX가 뭡니까? 불연속인 것을 공략해 봅시다. 얘가 불연속이 되는 곳은 이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지. 여기를 알파로 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불연속입니다. 얘가. 그런데 HX는 뭡니까? 만약에 HX가 연속함수라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뭘 넣었을 때? H에다가 뭘 넣었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H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H에다가 감마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연속이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HX 또한 연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왜? HX 여기 있잖아요. 됐어? 얘가. 자, 공간이 없으니까요. 자,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자, HX를 그려놓고 나서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됐어? 됐지? 자, 이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은 지우고 이쪽은 지우고 이쪽은 지우고 지우고 자, 이쪽에다가 없애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됐어? 그런데 불연속은 되긴 되는데 요 거리들이 같다는 거는 요 거리들이 같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됐어? 그런데 HX라가 뭐였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죠? HX는 요렇게 가는데 됐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X절편이 있죠? 자, 4X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4. 요렇게 올라갑니다. 됐어? 요 점입니다.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확인해 보십시오. HX 여기 있습니다. 이거 X라고 얘기했죠? HX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 여기서 약간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요렇게 되는 거 요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자, A라는 값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A에서 갈아타는 거지. 됐니? 따라서 0은 어디 있어? 잘 봐. 조심해야 돼. 자, 여기다가 갈게요. 여기다 살짝. 편하게 요렇게 해놓고 나서 좀 이렇게 했지?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어. 여기서 요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됐어? 자, 여기서 요렇게 있는데 하나는 좀 빨아오르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만약에 A 값이요 이쪽에 있으면요 요렇게 있으면 A 값이 이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갈아타는 거 정확하게 얘기할게. 여기서 올라가고 빼고 여기에서 갈아타 주는 거죠. 여기서 갈아타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야. 됐어? 이렇게 가는 거. 좀 그렇네요. 모양새가. 죄송합니다. 딱 0에 걸리게 잡으면 좀 그렇고요. 됐어?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요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는 4x로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됐어?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서 갈아타서 요렇게 내려옵니다. 됐어? 요 점은요 안 들어가고 요 점이 들어가나요? 됐어? 요 점이 들어가죠? 자, 여기 이퀄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점이 들어갑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답해. 됐어? 그러면 0이라는 점은 한 개를 확보할 수 있어. 0이라는 건 한 개를 확보할 수 있다. 됐어? 만약에 A 값이 요 사이에 있다면, 자, 그냥 뭐 좋아. 만나는 점이 A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운 좋게 연속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요. 됐어? A 값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하면요.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빠지고 여기에서 갈아타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어? 역시 0이라는 점은 하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얘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자,
0이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한다면 H알파는 0이니까 요거 정도는 연속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내 말 알아들었니? 얘가 그럼 두 개잖아. 두 개. 이게 문제지. 이 두 개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야. 그제 봐봐. 따라서 요번에 봐봐. 베타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더 막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어. 0이 될 수 있는 값은 요 점 하나밖에 없어. 됐어? 그러면 베타에서 연속이 나오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베타 봐봐. 여기야. 정확하게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연속이 나오게 하면은 근데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 따라서 거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됐어? 쉽게 말할게요. 주어진 형태에서 거리가 같아지는 점에서 그치? hx 얘도 불연속을 만들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요 거리 봐봐. 요 거리와 요 거리지. 맞아? 조금 더 가잖아요. 조금 더 가서 요렇게 해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갈아타 준다면 됐어? 결론 인측은 빨간색을 여기를 버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줘.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는 빠져야지.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에서 요렇게 갈아타 준다면 즉 요 거리와 요 길이 맞아? 요 값이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요 베타에서 여기 떨어져 있는 정도와 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서 얘도 연속을 만들 수는 있어. 얘가 근데 이건 안 되죠. 얘 더 이상은 없습니다. 결론은 즉 너와 너를 붙여서 쉽게 말해서 얘가 0이 되는 점, 여기가 0이 되는 점. 됐어? hx가 0이 되는 점. 맞아?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 이처럼 갈라지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되는 점. 됐어? 두 개까지는 연속에 나올 수 있는데 세 개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fx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됐어? 따라서 자 이쪽 봐봐. 따라서 자, 이 hx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h는 뭐냐? 0이 되는 점과 그치? x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같은 점이야. 됐어? 그러니까 잘 봐. 다시 이걸로 메인으로 잡고 생각하겠습니다. 잘 봐. 이쪽에서는요. 자, 이쪽에서는 요렇게 잡았을 때 요 거리와 요 길이가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쯤 할까요? 이쯤. 여기서 이쯤 해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서 갈아타줘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프는 최종적인 그래프는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 4x를 올라가다가 됐어? 여기에서 이거 비우고 여기에서 채워 넣고 요렇게 가면 요 거리가 같은 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0이 되는 점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요. 됐습니까? 이 인덱선 그치? 지울까? 네, 지워. 됐어? 따라서 여기가 같아지는 점. 자, 이 점이 어딥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워. 자, 요 좌표를 뭐라고 할까? 여기서 갈라타야 되니까 여기가 A야. 됐어? 그럼 요 좌표는 A, 4A 뭐였죠? 4A 플러스 2였던가요? 4A 플러스 2,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2A 빼기 3. 자, 여기는 A, 마이너스 2A 빼기 3입니다. 요 거리가 같아야 된다. 즉 4A 플러스 2 거리 개념으로 갈게. 이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됐어? 이거 바꿔야 되니까 뭐야? 2A 플러스 3 부호 바꿔야 되죠? 따라서 A 값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A 값 2분의 1 나왔는데 넘어가. 오케이. 2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요 A 값은 라라락 2분의 1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나요? 됐어? 그러면은요. 하나는 뭡니까? 2분의 1에서 H 2분의 1에서 자 천천히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H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할 때 H에다가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고 2분의 1 근처에서는 연속이 된다.
두 번째, h 2분의 1이지. 자, 천천히 할게요. h 2분의 1의 플러스 값과 h 2분의 1의 마이너스 값은 됐어? 플러스 요 값과 요 값의 요 x축까지 거리가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요 2분의 1과 2에서 즉 요 값 자체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불연속이 나온다고 하면 이 두 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요. 그죠? 왜? 요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모든 거리가 같은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세 점에서 불연속이면 안 되고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됩니다. 얘가 됐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fx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를 생각해야 되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그래프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 결국은 같아지는 지점을 하나 찾아줘야 되겠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 4차야. 됐어? 그리고 나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됐어?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점. 됐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됐어? 여기에서 요렇게 됐어? 이 극값에서 요렇게 해서 뭘 그려야 돼? 알지? 마이너스 fx지? 요 거리와 요 길이 같아지는 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점. 이 정도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자,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지지? 요게 F면 요게 마이너스 F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하면 요 점이야. 여기서 요렇게 하면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지는 거. 거울이지 이쪽이. 여기가 무슨 축이야? X축이고 X축이고. 됐어? 그러면 gx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gx는 뭐야?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 여기서 요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 비우고 이거 채우고 다시 올라간다. 됐어? 그리고 이거 비우고 요거 채우고 요렇게 올라간다. 됐습니까? 이게 gx입니다. 노란색만 gx. 됐어? 자, 올라간다 여기서 이거 비우고 여기 채우고 올라간다. 다시 여기 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간다. 됐어? 그럼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 두 개를 막을 수 있는 점은 0으로 막거나 거리가 같은 개념을 막거나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이제 슬슬 마무리합니다. 힘드네요. 됐어? 여기까지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건 하나 아직 안 쓴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조건 하나 안 쓴 거. 여기에서 뭘 안 썼냐면요. 요거 안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G0이 3분의 40이다. G0이 3분의 40이다. G0이 3분의 40이다. 됐습니까? G0이 3분의 40이다. 이럴 때 G0과 자 이럴 때 뭘 구해라? G0이 3분의 40일 때 G0 H3을 구해라. 됐어? 무슨 말이야? G1 H3을 구해라. 됐어? G0의 값이 3분의 40일 때 요거를 구해라. 됐어? 즉 0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말할게. 여기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 0. 그럼 0 값은 어디야? 여기겠지. gx 노란색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0. 이거 아닌데? 요거 음수입니다.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0과 여기. 여기지? 노란색이니까 여기. 요 값이 뭐다? 0분의 40이다. 따라서 결론은 이 그래프가 안 되고 이 그래프가 된다.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네요. 됐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무리. 됐어?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H3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H3이라는 거는 저기요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를 따라가서 여기에 3일 때 넣어야 됩니다. 요 함수가 뭐였죠, 아까? 됐어? hx가 이 부분이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얘가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여기다 3을 넣으면 h3이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9를 잡았어. 얘가 이제 G1이 이 문제의 문제입니다. G1. 됐어? G1이 문제라고요. 됐어? 1이 어디 있는데? 나도 몰라. G1이 어디 있는지. 2분의 1이니까 G1은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G1의 값은요. 됐어? 그렇다고 해서 G로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F1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F1의 값을 구해놓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됐니? 됐지?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 되는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fx를 또 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뭡니까? 수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얘도 복잡합니다.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요게 fx야. 자, 요 점을 뭐라고 잡을까요? 일단 k라고 놓으면 fx야. 자, 우리 fx로 구하는 거야. fx는 요렇게 되는 인쇄. 따라서 만약에 fx 입장으로 쓴다고 하면요. 굳이 fx 입장으로 쓰기는 그렇죠. 왜? 미지수 너무 많아. fx 입장으로 쓰면 k에서 접하니까 x-k의 전체의 제곱은 괜찮은데 여기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뭡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q라고 적어야 되고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4 박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이걸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뭘 넣으면 다시 미분해서 2분의 1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k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따라서 미지수 몇 개야? 3개, 식 3개. K, P, Q. 미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0. 2분의 1 넣어서 0. K 넣어서 0. 됐습니까? 물론 여기에 K의 제곱은 뭐 하니까 하여튼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fx로 가는 게 아니라 프라임 x로 가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f 프라임 x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됐어? 4차 계수가 뭐라고 해서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6으로 시작하면서 x 플러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k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됐어? 이거를 뭐 해야 돼? 까서요. 이거를 까서 뭐 해야 됩니까? 적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요. 주어져 있는 형태. 됐어? x제곱. 됐어? 16x제곱이 됩니까? 16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까? 거기에 x 마이너스 k 얘가 자 이거 정계해서 요거 정계해서 fx를 구합니다. 됐어? fx를 구합니다. 됐어? 부정적분해서 fx를 구합니다. 됐죠? 그래서 구하면요. 됐어? 너희들이 해라. 됐어? 살짝 볼게요.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6의 kx 세제곱. 죄송합니다. kx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복잡하죠? 그 다음에 4kx. 4k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게 g0의 값이고 g0의 값은요. 됐어? g0의 값은 결국은 f0의 값과 같죠. 맞아. 왜? 노란색이 여기를 지나는데 바로 여기는 f니까. 맞아? 즉 gx가 fx야.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0값을 넣었을 때 3분의 40을 준다. 그래도 이거라도 붙으니까 다행이죠. 됐어? 그럼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놓고 나서 함수를 볼래요? 그러면 봐봐. 다 써먹었어. 이런 거 다 써먹은 거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 얼마야? 함수가 k,0을 지난다죠. 얘가 따라서 fk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 됐어? fk를 집어넣잖아요. k를 집어넣어. k 3개지. 죄송합니다. 이게 4개입니다. 이거. 됐어? k 4개지. 여기 k 4개지. 맞아. 12. 마이너스 3분의 4k가 4개. 됐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k가 2개. 따라서 3분의 40이 0. 됐어? k의 제곱을 뭐라고 치환해?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럼 k 제곱을 뭐라고 치환을 해?
뭐 t도 그렇고요. t라는 문자 안 썼나 이때까지? 뭐 안 썼다고 해도 t라고 치환을 하면 됐어? 그렇게 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서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면 k 값이 뭐가 떨어집니까? 2라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됐어? k 값이 됐어? k 값이 하나는 뭐가 나와?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돼. k 값이 2가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돼. 알았어? 그럼 생각을 해봐. k는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k가 2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k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 8이라 쓸까요? 8.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32라고 쓸까요? 32. 이렇게 넣어. 됐어? 그럼 fx 끝났지? 이 상태에서가 뭘 넣어라? 1을 넣어라. 그치? 근데 봐봐. 1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됐어? 잘 봐. 1의 값은, 지 1의 값을 구하랬지? 잘 봐. 1은 어디야? 2분의 1보다 여기가 뭐야? 2라고 했지? 1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1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G는 뭐야? 여기 있지?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으니까 G1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F1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야? 2를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 아, 여기 있죠? 여기다 1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거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얘도 음수고 음수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됐지? 마무리 너희들이 하십시오. 됐어?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됐어? 22번이었습니다.